어저께 은이 엄청난 폭락이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 걱정으로 밤을 지새운 분들도 있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폭락으로 인해 두려워서 잘못된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더 조급해서 이렇게 좀 급하게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급하게 찍은 영상이다 보니까 영상의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더라도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거의 주식도 그렇고 거의 모든 나라의 주식이 다 떨어졌었고 석유라던가 암호화폐 쪽도 떨어졌었죠. 근데 왜 유독 은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딱 이거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으나 그럴 만한 가능성이 가장 큰 이유들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먼저 어저께 금융시장에 타격을 준 이슈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글로벌 은행들에 대한 자금 세탁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JP모건과 도이치뱅크 등 글로벌 은행들이 지난 20년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고객들과 금융거래를 계속해서 이익을 봐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또 다른 이슈로는 저는 아마 이게 거의 제일 큰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유럽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가 창궐할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었습니다. 독일의 보건당국은 유럽 내 코로나 추이가 우려스럽다는 그런 말을 전했었고, 영국의 보건당국은 현재 영국은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다시 한번 유럽은 샷다운을 해서 경제가 다시 한번 위축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코로나가 다시 한번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도 같이 섞인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되게 많은 안 좋은 이슈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식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자산들이 다 하락했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은이 이렇게 많이 폭락했을까요? 자, 유럽 내 코로나, 이게 은에게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소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유럽 내 코로나가 발생해서 샷다운을 하게 되면, 여기서 샷다운이 모르실 분들을 위해 아주 짧게만 설명드리면, 가게들이 문 닫는 겁니다. 공장들도 문 닫고요.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도 일을 안 하고 그 출근하는 사람들도 없으니 수입이 급감해 소비활동도 확 위축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물가 상승률이 하락할 것입니다. 제가 금과 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실질금리라는 것을 항상 강조해 드렸었죠. 어차피 금리는 지금 이 바닥에 계속 유지가 될 것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게 된다면 금과 은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안 좋은 그런 악영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만 따른다면 금도 은과 비슷하게 되게 많이 폭락해야 되는데,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다만 은과 비교할 수는 없을 정도였죠. 은은 기본적으로 산업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돌아가고 세상이 잘 돌아가야 은의 수요가 더욱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면 은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악인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은은 끝일까요? 이제 은 팔아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금과 은 투자에 있어서 앞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위기가 오는 거?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거? 아니면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바뀌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냥 지금 이대로 모든 문제가 다 잘 해결되고 경제가 다시 아무런 조정 없이 잘 회복하는 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왜냐고요? 자, 어찌됐든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코로나도 되게 떨어지는 추세였고 경제활동도 다시 재개되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중앙은행들도 스탠스가 이제 조금 부양책이라기보다는 좀 더 눈치를 보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돈을 푼 양과, 그리고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을 어디까지 용인할지에 대해서 결국엔 한계점이 있겠죠. 결국 실질금리의 하단이 정확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딘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나 그냥 대충 그 전의 상황에서 그대로만 쭉 간다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3%쯤 된다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던 아니면 정부가 정책을 좀 더 긴축적으로 가서 물가상승률을 떨어뜨리던 그런 여러가지 시나리오로 이제 물가상승률을, 실질금리를 잡겠죠. 그냥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상황에선 3%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금과 은의 목표 가격도 고작 제가 말씀드렸던 은 가격의 경우는 40에서 5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중간에 어떤 경제적 충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금과 은 가격이 지금처럼 떨어지겠죠. 실제로 금융위기, 경제위기 때 금과 은 가격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그게 안 좋은 걸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제 충격이 왔기에 중앙은행들이 더욱더 많은 돈을 풀게 되고, 그리고 또 스탠스도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을 용인할 수 있는 범위도 더 넓어지게 됩니다. 실제 금리의 하단이 더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목표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2000년부터 금과 은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해서 대략 2007년쯤 사실 실질 금리의 하단을 찍었고 거의 끝났어야만 하는 그 정도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때 2008년에 금융위기라는 게 터지면서 중앙은행들이 엄청난 부양책을 쏟아내고 다시 한번 실질금리의 하단을 더욱더 내리게 되었어요. 경제위기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2007년까지 올랐어야 할 금가격과 은가격이 2008년 당시에는 뭐 은가격도 완전 폭락하고 금가격도 많이 떨어졌었지만 이후 금가격은 2011년까지 올랐었고 금은 2013년까지 올랐습니다. 즉 지금 당장 이런 위기나 그런 조정들이 당장은 마음 아플 수 있고 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좀 마음이 아플 수 있고 좀 마인드적으로 많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건 미래를 봤을 때 우리에게 더 큰 보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입에 지금 자꾸 쓴맛이 느껴지신다면 미래에 다가올 엄청난 보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마인드 관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은을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이렇게 은값이 폭락했을 때 더 살 수가 없으니 그렇게까지 기분 좋을 이유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말한 이 내용들로 인해서 사실 금과 은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는 그 시나리오로 간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다고 이전부터 생각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의도의 스탠스를 많이 어필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좀 잘 전달이 안 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 이렇게 조금 이번에는 긴급하게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럽의 코로나가 더 확진돼서 다시 한번 샷다운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경제 충격이 있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그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 2차 팬데믹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기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것들에 마음이 흔들린다기보다 그런 상황을 더 반길 준비가 되어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